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누가 나에게 거울을 던질 수 있습니까? 각하 배웅방송, 배웅한방송, 다스베이다 17회 시작하겠습니다. 예, 3주 만에, 삼성 스토커 주진우. 이명박 전도사인데 왜 삼성 스토커라고 그래요? 전도사는 계속 하는데, 예, 삼성 스토커를 겸직하기로 했어요. 지상파 MC 김용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9일부터 청취율 조사가 시작됩니다. 한국리서치에서 전화가 오면은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 이쇼 듣고 있다라고 꼭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호준의 뉴스공장은 뭐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꼭 정치쇼를 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103.5, 부산 105.7, 창원 90.9, 진주 98.7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MB 집중 다스베이다는 마지막이에요. 예. 다스베이다가 마지막은 아니고, 그리고 MB도 마지막은 아닌데, MB만 집중하는 건 오늘 마지막이다. 예. 그래서 뭐, 그동안 각하를 배웅하는데, 뭐랄까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분들 몇 분 좀 모실 겁니다. 모실 것이고, 되돌아보면 우리 각하는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예. 진짜. 매력 덩어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10년간 쫓으면서도 그렇게 즐거웠어요. 아, 어쩜 이렇게 훌륭하실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탐복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네. 지금도 그래요. 세계 사기 업계의 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응? 자, 저희 들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좀 머니 적배 명박이가 우상급식을 먹었는데 맛이 좋았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졸라 참고 견디면서 볼 수 있겠느냐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제 처지가 졸라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졸라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전환을 달성해서 위기를 극복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통 멘붕이라고 그러는데 졸라 멘붕이 되죠. 18조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덜세라고 할 수 있는 특수 꼴뚜기를 먹었는데 맛이 좋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졸라 부자가 됐어요. 이런 미친 새끼는 해초를 맞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스라는 회사에 실제 주인은 난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안다는 게 참 머리가 아플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모른 척하고 지나가죠. 18조 같은 이런 사람이 많은 사회가 올 것이 왔다 이런 생각합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이름이 뭐지? 살다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조 같은 짓을 하고는 부자가 되니라. 적시는 좀 많이 명박이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야, 소송을 당하지 못한 채 끝이 났네. 아유. 박근혜 나오는 부분은 아주 죽이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통 멘붕이라고 그러는데 졸라 멘붕이 되죠. 18조 같습니다. 야, 저거 졸라는 어디서 딴 거야? 허리띠를 졸라 메고 할 때 졸라에서 예. 아, 여기도? 예, 그렇습니다. 멘붕은? 예? 멘붕은? 실제 했어요. 그 말을 했어요. 멘붕이란 말을 했어? 무슨 젊은이들 행사 가가지고 젊은이들이 친숙하게 쓰는 젊은이들에게 친숙한 어휘를 쓴다면서 요즘 멘붕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잘했어. 네. 그리울 것 같아, 속마음 연습. 네. 송환 연수는 가끔 해도 되지. 네, 그렇죠. 각하를 안 다룬다는 게 아니에요. 각하만 다루지 않는다는 거지. 확실히 그 이명박 연설을 편집하면서 느낀 건데 나중에 이것이 책 잡힐 만한 말들 이런 말들은 다 한마디도 안 해요. 다스라는 표현을 딱 2번 썼어요. 어떻게? 예? 그 청문회 때 1번 쓰고 흠잡히거나 혹은 단서가 될 만한 말들을 안 해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욕 같은 거는 뭐 단어 단위로 잘라가지고 씨 떼고 발 떼고 새 떼고 끼 떼가지고 붙여가지고 씨발 새끼를 만들었지. 네. 애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하는 참 대단한 게 쭉 보면
인생 전체를 가짜, 차명, 배임, 횡령 이걸로만 살았어요. 전체가. 예. 그 방식으로 대통령까지 됐고 대통령 하는 동안에 제일 크게 해먹었어. 예. 제일 크게 해먹은 거를 이제 찾아야 할 때가 됐는데 준승이가 요새 졸라게 찾고 있습니다. 보고 좀 해봐. 2, 3주 안 나온 거. 이명박계론 마지막 회 시작하겠습니다. 머리도 잘랐네. 이쁘기까지는 않지. 없다고. 스트레이트 첫 회보다 훨씬 낫긴 해. 내 머리가 그렇게 문제인가 봐. 지금도 하도 얘기해가지고. 자, 최고급 과정이에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스베이다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한 달 후에 단독 이름을 붙여서 나오는 걸 많이 경험하셨죠. 이제 1막은 끝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다스베이다도 만들고 다스는 누구 겁니다도 얘기하고 다스 했는데 저희가 다스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과 그렇죠? 초반에는 많이 그랬어요. 네. 뭐 다 끝난 거 가지고 되냐고 막 그러면서. 되지도 않은 일을 한다고. 네. 그때 굉장히 많이 상처받았어요. 특별히 쟤는 상처받고 나는 안 받았어요. 좋겠다. 상처는 잘 받아요, 아주. 네. 뜻 있는 사람들도 계속 욕을 해가지고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아시겠죠? 다스로 일단 이명박을 잡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 부분 우리는 돈을 찾아서 이명박을 이렇게 실체를 밝히고 돈을 뺏어야 진짜 이명박이 항복하는 겁니다. 지금 이명박이 구속되기 사흘 전부터 사흘 연속 테니스를 쳤죠. 주변 사람들한테 뭐 2년 있다가 보자, 언제 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1, 2년 정도 몸으로 때우면 그 돈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계론 시작하겠습니다. 그 실제로 그런 말 했었죠. 감옥 들어가기 전에 어디 테니스 코트 가가지고 이거 하면서 내가 2년 있다 나올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어림없다. 어려웠다. 자, 이 MB 구속으로 가는 가장 구속도로. 가는 길은 다스였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는 10년 동안 고민한 질문이에요. 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140억 이명박 프로젝트에서 처음 썼던 기사가 140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명박이 검찰과 청와대와 외교부를 움직여서 140억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스가 이명박 거라면 그럼 그냥 뇌물입니다. 그때 주진우 기자가 했던 말이 저 140억이 이명박을 감옥 가게 만들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때 이 다스 내가 했었나 그 말을? 아니, 그건 내가 했단 말이야. 서로 다 했대. 최고의 가정이에요. 네. 140억 수사를 하다가 당연히 다스가 이명박 거라는 얘기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다스의 사장과 상무와 전무가 다스는 누구 거니? 그러니까 이명박 거 맞아요. 이 다스를 세우는 돈도 이명박이 줬어요. 누구도 줬어요. 그래서 이동영 씨라고 저 이상은 씨의 아들 그 사람도 이렇게 들어갈 때는 우리 아버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자마자 설렁탕 한 그릇 먹고 나서 오후부터는 우리 아버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속마음만은 난 들어가자마자 다 진실을 얘기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들어간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저는 일련의 그런 여러 녹음 파일들이 등장한 것도 이동영 씨의 어떤 그런 어떤 플레이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애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스를 140억을 수사하면서 다스에 들어가서 장부를 봤더니 장부를 하나도 안 맞추고 돈을 다 빼먹었어요. 이명박이. 다 빼먹어서 탈세가 큰 게 걸려 있었어요. 탈세가. 흔한 이중장부도 안 만들고. 이중장부도 안 만들고 그냥 다 없애고 돈을 빼갔습니다. 그래서 탈세가 걸려 있어서 이 문제가 있어서 이상은이 내 거다고 하고 넘어지려고 했어요. 이동영도 내 거다고 하고 넘어지려고 했는데 내 거다고 하면 이 탈세 1,000억 원 이상에 대한 추징금과 벌금 그리고 그 징역형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년 살고 1,몇백억 내고 한 500억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평생 썩어야 돼. 그럼 너 같으면 네가 다스가 네 거라고 하겠냐?
똑바로 말해봐. 야, 예. 똑바로 말해봐. 반대급부 전혀 없고. 없지. 이씨, 족 같은 짓을 왜 해요? 그래. 자, 그래서 여기서 다스가 이명박 가라온 게 확인이 됐고, 여기를 수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소송 장부를 갖다 줬지 않습니까? 그 장부가 돈을 얼마를 달라고 청구는 했는데 돈을 갚은 내용이 없어. 갚은 내용. 거기에서 에이킹건프라는 그 로펌이 나오고 여기에 김석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주간식 문제 3점짜리. 네. 전두환 때부터 그 다음에 노태우, 윤창중. 윤창중, 이명박 다 삼성 다 봐주던 윤창중 기분 좋겠다. 그 거물급들하고 같이.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해 준 게 나왔어요. 그게 60몇 억이었죠. 거기서 뇌물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 140억 뇌물, 60억 소송비 대납, 뇌물, 그리고 직권남용, 그리고 나머지 탈세 작은 부분들 해서 이렇게 일단 구속이 됐습니다. 이 다스는 사실은 여기까지는 중요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다지 큰 중요한 점이 아닙니다. 다스 말고 이명박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강도 팠고요, 자원외교도 했고, 그 다음에 방산비리도 저질렀지 않습니까? 방산비리는 얘기도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나올 거야. 얘기도 안 나왔어요. 앞으로 나올 거야.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예. 자, 4다강 방산비리 자원외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롯데월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좀 성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댓글 국정원의 그 정치 개입, 군의 정치 개입, 그것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만들되 이 MB한테 중요한 건 아니다. 역시 MB한테 중요한 건 돈이죠. 돈. 저수지. 자, 방산비리 4대강 자원외교에서 돈을 벌어서 어딘가에 가 있어요. 그 돈이 일부는 캐나다를 거쳐서 케이만으로 갔을 거고요. 일부는 싱가포르를 거쳐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혹시 이시영이 뭐 중국법인 대표인데 그것과 좀 연관이 있을까? 이시영이 중국법인 대표인데 8개 회사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를 샀던 인수했던 비용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 돈은 모조리 다 비자금이었고 다른 저수지에서 그냥 나왔어요. 한 말인데 맞았네. 그냥 한 말인데. 자, 앞으로 수사는 여기에서 이 저수지에서 시작됩니다. 어디까지 얘기해요? 좀만 얘기해, 일단. 좀만. 미국에서 사라진 돈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덩어리가 싱가포르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으로 갔는데 저희들이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이 부분은 중간에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이 2년 있다가 만나자고 했는데 20년 있다가도 못 나오게 되는 부분이 이 돈에서 시작될 겁니다. 이것은 2라운드입니다. 그 2년이란 말은 왜 했지 그럼 도대체? 뭐 대충 1년 정도 살면 그냥 정치적 나이브하게. 거래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네. 그렇죠. 이명박 수사는 근데 약간 시간이 걸릴 거예요. 중국하고 싱가포르 이런 데는 우리나라하고 조세 관련된 협정도 안 돼 있어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와중에 변수가 하나 터졌는데 우리가 삼성과 이명박, 한국 부패의 두 축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스 소송비 대납을 수사하러 들어갔다가 그 삼성의 메인 서버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 번 하고 2번 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 아시는 게 엊그제 그 신문에 나왔던 노조 탄압 방해 문건. 삼성. 네. 삼성. 그게 얼마나 디테일하냐면요. 각 계열사별로 노조를 어떻게 탄압하고 있고 어떻게 미행하고 있고 어떻게 협박하고 있는가를 일시별로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보고한 문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노조를 탄압하는 게 굉장히 가장 큰 일이고 잘한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이렇게 하고 보고한 것을 고스란히 잡혔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이 문제는 삼성 계열사 사장이나 임원들이 다 쇠고랑을 차고도 남을 만큼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 엄청난 부당노동행위예요 이게. 네. 자, 소송비 대납 뇌물건이 딱 나왔어요. 나왔을 때 이학수는 하와이에서 골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홍나이도 하와이에 있었는데 이 김석한이가 하와이로 날아갑니다. 삼성의 장학생 출신 한 검사 출신 변호사예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MB의 앞잡이였던 변호사가 그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3자 회동을 해서
어찌할 거냐고 하면 뇌물 부분에 대해서 60억을 시인하고 바로 인정하자. 이것은 이건희 회장이 시킨 거라고 꼬리를 잘랐어요. 일단 거기까지는 됐는데. 지금 이건희 회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거기다 몰아넣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면 큰일 나겠네 그냥. 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60억으로 끝났는데 그러니까 삼성과 이명박의 돈거래가 엄청난데 그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수사도 이 돈으로 향하게 할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물증은 또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사는 이 저수지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아마 이게 한 2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MB가 2년이라고 했나? 이재용이 다 덮어쓰고 그냥 자기는 나오는 걸로.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각하를 잡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각하를 잡으러 10년간 쫓아다니다 보니까 각하하고 삼성하고 딱 붙어 있네? 그걸 알게 된 거죠. 그걸 알아서 주진우처럼 한탄을 했죠. 아니요, 이명박만 그만하고 싶은데 네. 이제 그만하고 싶어 우리도 아니 그러면은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이런 거. 원래는 이명박 구속되면은 딴 직업 찾기로 했었는데 우리는 각하에서 끝나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어쩜 이럴 수가 있냐고. 이제 10년 넘게 쫓아다니다가 쥐게 된 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거를 잘 알아요, 쟤네들이. 그래서 저희들에 대한 압박이 장난 아닙니다 요새. 너무 셌어요. 그래서 12년 대선 때처럼 되게 어렵고 대선 때보다 더 하지 않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더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아니, 나는 이명박 각하만 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혹시 그 이틀 전에 우리 집에 똥이 막힌 것도 혹시 그런 공작이 있었던 거니까. 네가 대장이 그런 거고 이 새끼야. 하여간 오늘 다 얘기는 못하지만 각하의 계좌가 있다. 거기에 우리 계속 왜 100억 뭐 이런 거는 공과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돈은 110억 뇌물 혐의로 구속됐는데 그거는 진짜 세 발의 피입니다. 근데 어쨌든 엄청난 돈이다. 엄청난 돈이. 응? 그거 조만간 나올 겁니다. 상대가 워낙 막강하니까 더 보강하고 더 채우고 더 백업하고. 근데 갖고 있다는 걸 아니까 괴롭혀요. 최근에는 그런 얘기는 다 할 수는 없고 곧 나올 것이다. 여하간 주진우가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꼬린 지점에. 박수 한번 주세요. 또 이명박 끝나면 나는 각하에서 끝날 줄 알았어. 끝나기를 바랬잖아. 아, 10년 동안 왜 끝나지가 않는 거야. 씨발. 수고하셨어요, 하여간 뭐. 이거 여담인데 지준하고 제가 밤마다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너무 오버하지 말고 씨발. 근데 진짜로. 잠을 안 왔어. 둘이서 야 이거 너무하잖아 그러면서 아우 진짜. 우리가 다 이렇게 계좌도 까고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야 씨발 돈이 진짜 많이 갔구나. 네. 많이 해먹었다 정말로. 우리 돈이고 여러분 돈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찾아오겠습니다. 네. 미친 김 감독 4년간의 추적 끝에 드디어 개봉합니다. 미친 김 감독. 안녕하세요. 앉아. 자, 일단 예고편, 공개된 예고편이에요. 네, 일단 잠깐 보시겠습니다. 뭐야, 이거? 아니 클로즈업 좀 하지 마. 이게 폭력이야 폭력. 야, 나 살 안 쪘을 때야, 이게. 예뻐, 씨발.
아니. 4월 12일 개봉합니다. 4월 12일 그날마다. 11일 아니야? 12일. 12일이야? 10일은 시사. 아, 시사. 아, 그렇구나. 아, 고생하셨습니다, 감독님. 제가 바로 옆방에서 항상 벙커원 교회를 해가지고 아는데, 인간의 삶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거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완전한 사육 있잖아요. 완전한 사육. 네. 완전한 사육의 삶을 살았거든요, 진짜. 사실 그 방에서 고생하는 거 그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철저한 보안. 야, 그 보안만으로도 정말 할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아니 근데 도청 장치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무슨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도 이렇게 얘기해 줄게. 이 준비한 자료들을 누가 삭제하거나 컴퓨터를 망가뜨릴까봐 단 한 번도 PC를 4년 동안 혼자 둔 적이 없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미친 거지. 미친 거예요. 반드시 누구 한 사람을 그 옆에 두고 반드시. 그리고 그 시스템도 예를 들어서 하드를 누가 떼갈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잖아. 예. 철제 금고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미친 거예요. 철제 금고를 따로 만들어서 열쇠를 없애버렸어요. 예. 못 열어. 그거 만든 사람 외에는 오로지 세월호 관련 조사만 4년간 한 겁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네. 그거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4년간 진짜 감금당했어요. 네. 완전한. 예. 본인 스스로 그걸 선택했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도 안 갔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지금 대통령이 바뀐 건 아십니까? 바뀌었으니까 이제 개봉도 하고 그러죠. 저희들 처음에는 개봉은 꿈도 못 꿨어요. 극소수만 봤거든요. 지금까지는 소위 이제 영화 관계자는 극장 관계자들만 봤는데 보통은 다큐 보고 나서 예. 얘기합니다. 이거 5만짜리다. 뭐 예를 더 플랜 보고 나서 이거 5만에서 10만이다 뭐라든가. 예. 얼마 나왔어요? 그래서 저수지 보고는 뭐 10만 정도 얘기하고 이걸 보고 나서는 다 10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 영화가 세월호 관련 영화들이 몇 개 있었고 뭐 다큐가 있었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과학 얘기만 해요. 단 하나도 추정하는 거나 또는 뭐 우리가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 보고 나면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 내용이.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정부가 내놓은 항적 자료 같은 게 버전이 4-5개가 있어요. 레이더도 다 달라요. 정부 해군 레이더 자료인데. 다르고. 정부 자료인데. 그러니까 단 한 번 사고 났는데 그 항적 자료가 서로 다른 게 4-5개가 있다고. 뭐가 맞는지 어떻게 알아? 초반에 정말 헤맸어요. 이게 맞나 싶어서 이거 따라가다가 헤매고. 그러다가 결국 김 감독이 어떻게 했냐면 AIS를 프로그래밍할 수준으로 공부를 합니다. 아예. 만들 수 있어 이제. 그 수준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 수준까지 공부를 해서 그 전체를 이해해요. 코드. 전체. 공개된 게 아니라 공도를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전체를 이해하고 나서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본 자료들 있잖아요. 꺾어지는 거. 그거 말고 그 기계가 기계한테 발신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거를 찾아낸 다음에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출발점을 찾는 데가 2년 걸린 거예요. 2년 5개월 걸렸지. 그 출발점을 찾는 데가 2년 이상 걸렸어요.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씨발. 그래서 그 정부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밝혀가요. 하나하나. 그래서 모조리 다 거짓말이라는 걸 밝힙니다. 그럼 거짓말이라는 걸 밝히고 난 다음에 그럼 진짜가 뭔지 찾아내잖아요. 그죠? 진짜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저런 코드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 영화는 출발해서 침몰하는 순간까지만 다뤄요. 그 다음에 사람이 하도록 하자.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다 하고 침몰하는 순간까지만 재구성을 했어요. 전부 다. 원래 정부 발표는 이거예요. 배 간단하게 얘기하면 확 꺾었어. 꺾었더니 급변침. 차량 또는 뭐 짐이 막 쏟아진 거야. 그래서 저 더 길어지고 자빠졌어. 이게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 발표고 판결도 법원의 판결도 그걸 기준으로 난 거예요.
핸들을 확 꺾었는데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차량 핸들을 확 꺾었는데 거기 실려있던 짐이 확 넘어지니까 그쪽으로 배가 쏠려 넘어졌다 이거예요. 그게 왜 개구란지를 밝힙니다. 실제로는 영화를 이제 보시면 너무나 와닿겠지만 실제로는 배가 확 넘어집니다. 짐이 넘어진 게 아니고. 짐은 멀쩡히 있는데 배가 확 넘어져요. 그리고 나서 짐이 넘어집니다. 거꾸로예요. 그거를 밝혀낸 것도 최초고 이 영화 안에 보시면은 그래서 쭉 따라가다 보면 설득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넘어졌다 하고 영화는 끝이 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제대로 다시 수사를 할 내용이죠. 일반인들이 민간인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혼자 들이와가지고 미친 기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박수부터. 우리가 이제 나레이션을 마지막에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거론됐어요. 아나운서도 거론되고 심지어 나도 거론됐어. 막 싸게 막자. 막 나도 하지 마. 나도 거론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정우성 씨 이름이 나왔어요. 원래 여성 이름을 얘기하다가 근데 정우성 씨가 나레이션 하는데 진짜 비싸대. 먹고 죽을 없어. 그래서 이제 정우성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레이션을 해달라. 근데 이 양반이 괜찮아. 세월호 영화입니다. 한마디 하겠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정우성 씨 땡큐고 저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땡큐.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남자 목소리가 이게 안 그래도 영화가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딱딱한데 몰입된 영화 있잖아요. 막 설득되고 그런 류의 영화예요. 별말 아닌데 그걸 또 울컥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이 양반이. 쭉 하다가 별말 아닌데 했는데 씨발 울컥하는 게 있어. 당신도 별말 아닌데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거 내가 알지. 아는데 탁월해. 이 배우는 확실히 배우더라고요. 그 울컥하게 만드는 그냥 담담하게 읽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장면에서 그래서 그 녹음실에 있는 분들도 별 대사 아닌데 갑자기 눈물 팡 터지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배우라서기보다는 내가 볼 땐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세월호에 대해서. 김 감독이 맨 처음에 세월호 관련해서 한 달 만에 다큐 만들겠다고 해서 두 달 만에 홍보 그냥 이렇게 예. 특별법에 대한 어떤 성원을 얻으려고 홍보 영상 정도 유튜브.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때 우리 진우하고 그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재판 5천 살인 사건 판결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감옥 안 가면 내가 이 영화 만들게 돈을 모아줄 테니까 만들어 보자고. 1년이면 될 줄 알았지. 4년 걸려서 씨발. 무려. 근데 매우 뿌듯합니다. 저는 이 작업 자랑스럽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예. 응? 왜 이렇게까지 뿌듯한지는 보시면 알 거예요.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꼭 봐주세요. 예. 이거는 카드 결제 안 해도 돼요. 직접 가서 자기 눈으로 꼭 봐야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볼만하다 싶으면 알아야 되겠다 싶으면 다른 사람도 꼭 보라고 하세요. 이건 봐야 되는 영화예요. 예. 아니 큰 화두만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 배가 어떤 경로로 어떤 이상을 중간중간에 겪어서 어떻게 넘어졌는지까지 얘기해요. 그 이상의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인천에서 출항해서 4월 15일 밤 9시 안개 때문에 좀 지연돼서 출항했다는 건 아직 출항했거든요. 해서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대략 12시간 후죠.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그걸 재구성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 정부에서 발표한 얘기는 아무 이상 없다가 4월 16일 아침 9시쯤 그때 배가 이렇게 핸들을 트는데 쫙 기울면서 화물이 몰려서 딱 됐지. 그 전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이게 박근혜 정부의 공식 입장이잖아요. 네. 전혀 아니고요. 인천에서 출항해서 그 다음날 9시까지 12시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증언한 생존자도 있고 다 특별조사원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해서 다 밝혀진 것들이 있었는데
다만 여러분한테 전달이 안 됐던 것뿐이에요. 감춰져 있었고요. 이게 조각조각 낱개로 있었던 거지.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 못했기 때문에 아. 김 감독은 이 영화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걸 놓지 않고 계속했거든요. 계속 밤낮으로 이것만 생각했어요. 딴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로. 진짜로 세월호만 4년 동안 공부한 전 세계 세월호 박사예요. 최고 수준에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고 그걸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했는데 영화가 전달에 성공했다라고 자신 있게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이러하니 봐달라는 게 아니고 보면 감탄이 나온다. 감탄이 안 나오면 김 감독을 혼내! 네, 많이 봐주십시오. 그날 바다입니다. 다스베이다의 중요한 기여자죠. 이 두 분이 없었으면 사실은 아유, 불가능했죠. 초반에 그 동력을 만들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초반에 동력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두 분. 김종백, 최동영 씨 모시겠습니다. 예. 넉넉히. 땡큐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네. 사실 이 두 분이 만들어준 오랫동안 축적한 정보, 제보, 문건 이게 없었으면 초반에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대선 전에 만나고 준비하고 얘기했습니다. 이명박이 감옥에 갔잖아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최동영 씨는?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MB 대통령이 스스로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검찰로서도 몇 번씩이나 기회가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도 그만큼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걸 보면서 10년 동안의 세월이 참 어떻게 보면은 사필기정이구나.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이걸로 이명박을 구속시키겠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일단 촉은 왔어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주진우라는 사람밖에 없겠다. 둘이 짜고 친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 짜고 쳤어 이거. 아니 야, 왜냐면 너무 짜고 나온 게 티가 나잖아. 아니 못한다고 도저히 한다고 했는데 여기 주 기자님만 덥석. 전 이 두 분의 증언을 접하고 나서요. 아, 다스는 MB 것이구나. 요거는 분명히 규명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처음에 이제 뉴스공장에서 한 석 달 동안 얘기할 동안은 아무도 잘 안 받아줬어요. 이게 처음에 뉴스공장에서 아침 월요일마다 네. 때리기 시작했죠. 네, 2부 순서 그 이제 소스가 이분들이에요. 네. 네. 그때 나갈 때는 그거 보는 게 낙이었어요. 매주 월요일 날 항상 일 나갔다가도 들어와서 항상 그걸 계속 봤는데 괜히 이제 주진우라는 사람이 안 나오면 괜히 짜증도 좀 나고 아침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원구 청장님이 나오시면서 이제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 이제 일주일에 2번 방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진우 기자와 안원구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방송하기 전에 조금 그게 뉴스공장에 안 나가니까 조금 지금도 계속 안 나오니까 조금 허전했어요. 아직까지. 네, 좀 허전했고 그날 구속되는 날 제 주민등록상 생일이었어요. 야, 세상에. 네, 저 진짜 제가 신기할 정도로 주 기자님한테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생일이라고 제가 문자를 딱 보냈더니 진짜 좀 감회가 좀 새로웠고.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의미는 없어요. 네.
여기 김호준 총수님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제 주진우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런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죠. 특별히 가장 어려웠던 게 최동영 씨. 저는 사실을 그 다스 입사 전부터 MB를 한 뭐 서너 번 봤었어요, 직접. 대통령이 되고서 나서도 만났고. 예, 당선인 신분 때 이동영 씨하고 한번 봤고, 김백준 씨하고 한번 봤고, 또 그 다스 중역들하고 또 MB를 찾아가서 한번 봤고, 전 네다섯 번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이 양반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겠구나 이런 걸 못 느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 항상 어디 갈 때도 뭐 어디 가는지 알리고 가라. 뭐 조심해라. 뭐 이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아이고. 두 분은 네. 진실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삶의 네, 터전에서 다 좀 그런 아이고, 면이 세상에. 있고. 쫓겨나고 일터를 잃으셨어요. 예. 김종백 씨 뭐 먹고 살아요 요새? 그래도 이제 주위에서 조금 그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힘들 때는 그 주진우가 이제 뭐그 둘이 사귀는 거야? 아니 아니 종교 단체를 아니 진짜예요. 종교 단체. 주위 어딜 나가거나 하니까 소식을 항상 뉴스공장에서 이제 출장 갈 때는 꼭 전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고 일부러 하는 거 일부러 요새. 그 안부 전화를 제가 이제 메시지로 남기면 또 주시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견디 왔습니다. 지금. 주진우가 연락하면서 견디는 거야? 이명박 구속시킨다고 10년 동안 돌아다닐 때 많은 진짜 의인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김종백 씨하고 최동영 씨는 결정적이에요, 결정적. 네, 이명박 주변에서 그 안에서 그냥 살았으면 편히 그냥 아무 탈 없이 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용기가 없었으면 네. 이명박의 실체는 맞아요. 밝혀지지 않았고 이명박은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분들은 그 디테일을 다 채워줬거든요. 마지막에 이 두 분이 없었으면 그 마지막 동력을 얻지 못했어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주진우하고 예쁜 사랑 하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얼굴 알아보는 사람들 좀 있죠, 요즘은. 그죠? 예, 저는 있더라고요. 어제 그 차 검사를 하러 검사소에 갔는데 네. 검사 그 보는데 좀 까다롭잖아요. 요즘에 그 차량 그 검사를 받는데 근데 그 소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오시더니 악수를 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악수를 했는데 그 의료원 그거를 잘 보고 그러니까 좀 그 힘내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차를 또 좀 잘 봐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뭐 지방 그 화성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어디 살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욕탕을 좀 다니는데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람들이 자세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남자면은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만 계속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알고 보는 건지 얼굴만 볼 때는 알고 보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서 예. 네. 김종백, 최동영이 없었으면 이명박 구속은 없었습니다. 이명박 구속의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한 방을 채워주시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방송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추석 때 기억하시죠? 저희가 한두 번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이 스토리도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방에서 배 깔고 검색하다가 완전 큰 덩어리를 잡았죠. 네. 나와주세요. 저는 그 일요신문에서 일하는 그 강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에 집중하고 있을 때
각하가 재산을 승계하고 있는 현장을 본의 아니게 오랜 세월의 추적이 아니라 그냥 본의 아니게 어느 날 방구석을 뒹굴다가 문득 떠올라서 검색한 결과 잡아낸 장본인입니다. 이분도 큰 역할 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과정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요. 어떻게 하다 원래 다스베이다 보다가 갑자기 주진우 기자가 시작한 거라면서요? 예, 사실은 이제 제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여기 계시는 이제 주진우 선배도 그렇고 또 김원준 총수도 그렇고 어쨌든 다른 언론들의 어떤 동참 이런 것들을 좀 호소하신 적이 있잖아요. 전락이 호소했죠. 그때 아무도 네. 같이 안 그때 와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던 분이 유일하게 월간 원예의 어떤 여자 기자님이 있었어요. 처음에. 월간 원에. 감사합니다, 기자님. 그래서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라고 해서 뭐 지난 추석이라고 했죠. 추석. 예, 추석에 인터넷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잡은 거야.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걸 왜 딴 사람들은 못 봤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명박 잡으려고 안 했어요.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안 했다기보다는 예. 못한다, 안 된다라고. 다 그랬죠. 네, 안 된다. 우리만 잡아야 된다, 잡을 수 있다고 그랬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 미쳤다고 그랬죠, 우리도. 우리 욕 많이 먹었어요 그때. 이쪽 진영 사람들한테도. 네, 지금 이명박 안 잡을 하는지 때냐고 뭐 말도 안 적폐청산 뭐 어쩌고 급한 게 많은데 그 언제적 이명박 아이투 파고 있냐고. 그런데 혼자 인터넷 검색하다가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예. 10년간 쫓은 것도 아니야. 자다가 일어나서 검색을 잡았겠더니 당일날 바로 나온 거야 이게? 예, 당연히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당일날 바로 나온 그 지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큰 수사 영역 하나 만들었어요. 큰 영역 하나. 승계 문제라고 하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큰 덩어리 하나를 잡아냈죠. 예,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뭐 취재비 이런 것도 하나도 들지 않고 그냥 그래서 전기세 정도 목숨 내서 안 필요 없고 예, 인터넷으로 예. 이렇게 우리도 했었어야 하는 거야. 주진우 막 생고생하고 막 해외 가고 이질하는데 인터넷 검색으로 짝짝짝. 하루 만에. 총수하고 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일단 현장에 가요. 현장에 가서 뭔지 이렇게 쳐다보고 막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인터넷 검색하고 뒤에서 있다가 그래가지고 그거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봤어. 이렇게 검색이라는 거야. 그거. 그래. 큰 그림을 볼 줄 알면 되는 거거든. 응? 근데 이게 그게 신기한 게 내용, 팩트, 디테일이 있어야 큰 그림을 신기한 그리지. 게 제가 큰 그림을 그린 것과 주진우가 현장에서 잡아낸 게 딱 일치해요. 거의 항상. 그래서 설명을 서로 별로 안 해요. 우리는. 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거 맞아? 이러고 끝나요 그냥. 응? 죽이 잘 맞았는데 이 양반 혼자 하루 만에 대형 비리를 잡아낸 거예요 실제. 아니, 이거- 그동안 하루 만이긴 한데 그동안 또 뭐 다스베이다도 듣고 네. 또 이제 두 분 이제 또 주진우 선배 기사도 보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 할수 공부가 있었던 돼 거죠. 있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쭉 가가지고 이 분야에서 독보적이에요. 이 분야에서. 이 분야 검찰이 수사하는 것들 대부분은 이 양반이 먼저 얘기했어요. 대부분. 그 실제 수사가 이어졌고 사실관계가 거의 그대로 밝혀지고 있고. 신라인 그분 어떻게 지내세요? 예, 지금 아직 신라에 계신데 원래 오늘 같이 나오려고 했는데 예, 개인 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고 회사 뺏긴 양반. 예, 여기 계신 분들한테 꼭 예, 안부 좀 전해달라고. 안부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요즘에 방송 많이 나와서 신라말 안 쓰고 이제는 한국어 잘 쓸 수 있다고 그 얘기도 좀 전해달라고 예,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기 좀 말씀드리면 한승희 대표라고 하는데요. 한승희 대표 건 관련해서 그저께 이제 이시영 씨가 조사를 이제 받았죠.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시영 씨가 한승희 대표 운영하던 회사를 이제 뺏은 그렇지. 이 사건 관련해서 우리 거의 첫 시간에 나와서 했던 네네네. 얘기인데. 그래서 그 건은 지금 수사가 이제 진행 중인 사안이에요. 이명박은 물론 이제 감옥에 들어갔지만 한승희 대표가 입은 피해는 아직 구제가 되지 않아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오늘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아들에게 뺏긴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네. 네. 그 사건이고 이거 본인이 찾아낸 거 본인이 다 밟고 그 영역 전체가 승계 문제에 관련한 영역 거의 전체가 그 강 기자 출발에서부터 가지를 쳐서 온 거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 신라 쪽에 계신 분들하고 예. 커넥션이 좋으시죠? 예, 뭐 이렇게 다 이쪽에 가서 얘기하더라고. 내부 소식을 계속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해주시고. 예, 네. 업데이트 해주고 뭐 이시영 씨가 지금 뭐 어디에 소속돼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그 뭐 내부 정보가 굉장히 밝아요 요즘. 예. 근데 이제 일요신문 회사에서도 알아줍니까? 회사에서는 크게 알아주는 건 아니고. 예, 출근을 잘하라. 뭐 출근을 잘해라. 예, 너무 이렇게 알려줬다고 나대지 마라. 뭐. 나대지 마라. 그걸 넘어서야 돼. 주진이도 맨날 그 소리 들었거든. 이제 그걸 간신히 넘어섰더니 이제 건들질 않잖아요 회사에서. 응? 그냥 그만둔다고 그래. 아직도 거기까지 간 건 아니야. 또 강 기자가 그러면 이로 인해서 일요신문의 판매 보수가 이득을 봤다거나 일요신문의 어떤 위상이 달라졌거나 일요신문의 회사에서 막 기뻐한다든가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 위상은 변함이 없고요. 저희 이제 그 몇몇 주변 분들만 조금 좋아하시고, 네. 예, 큰 뭐 반향은 사실. 뉴스공장이나 다스베이더 외에는 또 강 기자를 부르지도 않더라고 딴 데서는. 아, 그렇죠. 그래서 불러주셔서 오히려 제가 그냥 썼으면은 이렇게 묻혔을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다스베이더나 뉴스공장에서 얘기해줬기 때문에. 아니 이게 예. 매체가 뭐가 중요해? 누가 쓴 게 뭐가 중요하고 그게 실체에 가까우면 그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게 없는데 그게 있는 것 같아 다른 데. anyway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 한 덩어리 그 각하로부터 그 다음 세대에게 재산을 어떻게 물려주려고 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서 여실히 드러났죠. 그 여실히 드러나는데 이분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겁니다. 혼자 뒹굴다가 다스베이다 보다가 나도 해볼까 하루 만에. 네, 뭐 저보다는 이제 아까 나왔던 뭐 이제 최동영 이제 팀장이나 아니면 이제 김종배 씨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이제 큰 역할을 하셨고 저는 알지 나도 그건. 그러니까요. 네. 당연히 저분이 훨씬 큰 역할을 했지. 그래서 예,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자리 와도 되나 이런 좀. 근데 승계 부분은 본인이 발굴한 영역이에요. 훌륭했어요. 네. 기자 중에서는 또 그거 있음으로 해서 전체 그림이 다 완성된 거예요. 네, 실제. 칭찬 꼭 받아야 되는 분인데. 또 이런 승계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MB의 소유다 다스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또 입증. 훨씬 더 명확하게 만들어준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예, 그 내용이 뭐 그 이제 자기 뭐 자기 자랑 그만하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강현석 기자를 딴 데서는 안 부른지 신기해서 이상하고 또 불렀어요. 이분 역할 크게 한 분 맞아요. 예.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각하 배웅을 완성하는데 기여한 큰 미끄럼이 되었다. 예. 저희가 연말에 상패 하나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기여상으로. 얼굴 알아보는 사람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예, 저희 어머니가. 머리를 김어준처럼 해야. 그래. 그럼 또 회사에서 나댄다고 그럴까봐. 어머님이라도. 어머님이 인터넷을 검색하시다가. 몸을 김용민처럼 만들던가. 검색하시다가 강현석이 나온 거예요. 검색하시다가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머님은 이런 거를 이제 잘 모르셔가지고. 네. 너 어디 뭐 다른 데 이직했냐고. 걱정하시지는 않아요? 예. 이상한 애들 만나고 다닌다고?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예, 이직을 그런 했냐. 얘기 안 이렇게. 해요? 네. 이직을 했냐. 얼마 전에 설날 때인지 1월 1일 날 이승환 형, 가수 이승환 씨 아버님이 이승환 형의 손을 끌고 안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더래요. 그래 놓고 한다는 얘기야. 너 요새 이상한 애랑 같이 다닌다면서. 큰일 난다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원래 부모님 세대들은 다 보수적 성향이 분들이 많죠. 우리 아버지도 예전에 저 새끼 빨리 감옥 가야 된다고 그랬어서 옛날. 진짜? 그럼. 조선일보가 너무 맹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아버지시죠? 저희 아버지는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양반.
사적이니까 덜 자세히 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 파리 주진이랑 저랑 갔을 때 저 새끼들 빨리 잡아서 감옥 쳐놔야 된다고. 야 이 새끼 빨리 들어서 감옥 가야지. 그런 양반이야. 가족 얘기만 해 그랬어. 자, 강 기자 꼭 그 기억해 주세요. 큰 역할 했습니다. 예. 아유. 박수 부탁드립니다. 큰일 나셨어요. 네. 정치권에서 각하에 대해서 말한 사람은 많았지만 실제 조사한 걸 밝히고 한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거의 없어요. 거의 유일합니다. 김영면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렇게 많은 원고를 준비해 오시지만 몇 장 써먹었죠 그동안? 아, 이게 들고 먹는 거예요, 그냥. 들고만 없는 게 허전해서. 예. 원래 김영면 의원님은 낙곰수 저 음모론자 새끼들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저 낙곰수 멤버들과 거리를 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농협 문제를 들여다보다가 졸지에 거기서 각하의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지금은 저보다 더 음모론자가 되어가지고 아무거나 붙잡고 여기에 각하가 없냐고 그런 상태에 도달하신 분이죠. 예. 제가 음모론에 빠지면 안 된다. 예. 이런 생각도 하고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제가 다 들었어요. 낙검수를. 네. 예. MB 그게 이제 그 농협 때부터죠. 그렇죠. 예. 네. 농협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상한 줄 모르셨다고. 예. 근데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농협이 이런 투자를 할 리가 없는데 다른 의원들은 느낄 수 없었던 지점, 알지 못했던 지점. 야, 이 돈은 여기에 투자되는 돈이 아닌데 성격이 다른데 이걸 이미 알고 계셔서 거기서 또 막 빨려 들어가셨죠. 네. 그러니까 한참 영화가 나오고 이럴 때까지도 영화를 안 보고 있었고 저수지도 안 보셨고. 네, 저수지도 안 보고 있었고 그러다가 뒤늦게 이제 그러니까 농협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으면서 네. 이 보고를 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도 안 보신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살펴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MB가 특히 이제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질러 놓은 죄악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뭐 사실 좀 무능해가지고 큰 사고는 농업 부분에서 쳐놓은 게 많지 않아요. 근데 MB는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용 GMO 수입을 MB가 시작을 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식용 GMO는 수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MB가 취임하던 그해 5월부터 식용 GMO가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식용 GMO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1, 2위 국가가 된 거죠, 지금. 그게 이제 MB가 저질러 놓은 일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축산 부분에 있어서 MB가 축산업을 기업한테 넘겨줬죠. 네. 그 문제가 그렇죠. 굉장히 심각하고 그게 특히 이제 양계 산업은 거의 하림 등 이런 대기업한테 다 넘어갔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토지 공개념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나라 그 부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매우 근본적인 문제인데 농지에 대해서 기업이 농지 소유를 가능하도록 허용한 게 또 MB입니다. 그래서 농지의 농민적 소유를 제도적으로 파괴한 게 MB고 MB는 농업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 놓은 장본인입니다. 아니 다른 분야도 다 많이 저질렀는데요. 농협까지 해먹은 거죠. 네. 돈 되는 데는 다 그냥 손을 댄 것 같아요. 스님한테 돈 받기도 하고 동네 빵집에서도 받고 돈 나오는 데는 다 받은 것 같아요. 돼지 선물까지. 돼지 선물. 아유, 그 유명한 돼지 선물까지.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잡혀가나 했어요. 네, 저도 갑자기 누가 와서 치러 가면 어떡하나 했어요. 돼지 선물. 예. 이거 돼지 선물을 그 여기 문제가 있다. 네. 이 촉 칭찬 한번 해주시고요. 그렇죠. 그때 돼지 선물 있다는 거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MB는 워낙 해먹는데 밝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언뜻 지나가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이 설마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모론자기 때문에. 네. 예, 예. 가도 너무 많이 나갔다. 네, 음모론자라서 아무래도. 예. 근데 실제로 살펴보니까 MB 집권 시기에 처음으로 그리고 그때뿐이었죠. 예. 선물이 만들어졌. 퇴임하기 전에 끝내버렸죠. 예. 각하한테는 설마가 없어요. 돈이 되는 분야는 그런데 저는 물론 생각해 보시면 현역 의원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비위가 있을 것 같은 것을 최근 1년 내에 계속 파한 유일한 의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유일한 의원님이시도 한데 저는 한 번 더 모신 게 그래서 이제 박수 받으시라고도 모셨지만 이 농협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부터 쭉 해왔던 게 농협을 프로토타입으로 해서 다른 금융기관도 유사한 투자 실패를 가장한 사기. 예. 다 있을 것이다. 여러 번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징후가 보이는 것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 농협을 하나라도 끝을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농협이 예. 금액은 적지만 예. 제일 먼저 한 거거든요. 예, 가장 먼저 벌어졌던 일이고 그 농협 그 대출 캐나다 대출 사기건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살펴보면 볼수록 이거는 농협이 일방적으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양자 간에 서로 공모했을 것이다라는 그 흔적들이 역력하고 워낙 명백하죠. 예. 예. 실제로 농협 내에서도 그 내용을 좀 아는 분한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봐도 이거는 공모의 징후가 있다. 그렇죠. 저도 여기 나와가지고 온갖 형태의 의혹들을 들여다보니까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말도 안 되는데 투자를 해서 그냥 어처구니 없이 손실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성진해, 씨발. 음. 그리고 그 액수가 그 기관의 형편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금액들이에요. 막 몇천억, 조 단위. 예. 그 잊어버리고 그리고 날리고 해피하게 살고 있거든, 그냥. 그거는 MB가 해먹었다 이걸 인증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승진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예. 손해를 봤으면 당연히 그 이후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농협이 210억을 날리죠. 날리는데 그럼 그 날린 거에 대해서 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법적 조치를 진행을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감사를 받고 뭐 요구들이 계속 있으면 형식적으로 그리고 그때 이제 담당자도 그때 그 거의 뭐 이렇게 뱉어낸 돈이 몇백만 원인가 얼마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형태가 거의 다 비슷하죠. 돈은 어디 갔는지 없는데 돌려받을 노력을 안 한다는 거. 그리고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 저는 그 농협은 원래 그 작은 거 하나라도 딱 잡고 끝까지 가서 끝을 보고 나면 다른 것도 풀리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끝을 저수지로 들어가는 그 물꼬를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의원님이 농협 한 건 정도는 좀 끝을 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예결위원회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왜 예결위원회에서 해야 되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제가 농해수위 소속이잖아요. 농해수위에는 그러니까 농림부하고 해수부 장관밖에 안 오니까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결위원회에 들어가면 부처가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한테 이거 수사해라. 어떻게 진행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거기서는 할 수 있거든요. 그 예결위원회 가서
계속 그 얘기를 했었고 우선 시급하게 캐나다 현지에서 그 고발을 해라. 형사 고발을 해라. 그거는 농협 내에 자체 감사에서도 누구를 고발할 것을 감사에서 적시를 해요. 근데 농협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결위원회에서 고발할 것을 촉구를 했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농협하고 이제 다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되어서 이제 고발 직전까지 가 있다고 다음 주쯤 할 거라고 조금 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일들이 캐나다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캐나다 현지에서 형사 고발이 이루어지면 그게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캐나다 검찰에서도 한국 측에서 아무런 협조 요청이 없었다. 자기네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측에서 요청이 없어갖고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때까지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 농협에서 정식으로 캐나다에서 형사 고발을 하면 그것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요런 거 하나를 딱 물고 끝까지 패가지고 끝까지 밝혀요. 한 놈만 패. 네. 끝까지 밝혀내거든요. 액수는 네. 적어도 네. 여기서 모델이 나오고 돈이 어디로 흘러간지를 나오면 다른 건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절대 놓으면 안 된다. 물고 계속 가셔야 된다. 오면서 내가 크게 한 일도 없는데 왜 부를까 생각을 했더니 일을 시키려고 부르구만. 근데 농협을 잡으면 돼요. 네. 진짜 농협을 잡으면 저수지도 있죠. 네. 연결되는 뭐 천년회라든가 네. 혹은 이상득 최소한 이상득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이상득까지. 그 농협 그 사건하고 최소한. 그 이후에 자원외교에서 드러나는 방식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첫 번째 연습이라니까요. 그리고 저수지 아무리 큰 저수지도 들어가는 물길만 찾으면 결국 한 곳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저도 그래서 농협을 잊지 않고 있고요. 저는 네. 지금도 파고 있어요, 여전히. 이거 꼭 잡으려고. 물면 잡거든요, 제가 꼭. 근데 의원님도 빨리 해주셔가지고 같이 해서 꼭 잡자. 네. 범인을 꼭 잡아야 된다. 잡아가지고 요거는 100억대밖에 안 돼요. 210억. 210억인데 네. 여하간 뭐 이것저것 때문에 100억대를 하더라도 우리 각하한테는 푼돈이에요, 푼돈. 네. 응? 다른 거 드신 거 보면 푼돈인데 요거 꼭 잡아야 됩니다. 요거 꼭 잡아서 어디로 돈이 흘러가는지 잡아내면 더 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다. 제가 좀 더 진도가 나간 것도 있어요, 저도 여기에. 네. 의원님도 좀 진도 나가신 게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 그리고 네. 그 캐나다 쪽에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네. 이제 직접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서도 도움을 받고 해가지고 이거 잡아야 돼요. 잡아가지고 목을 따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면 또 하거든요. 아니면은 이렇게 대충 성공 모델이 있으면 이명박 말고 다른 놈하고 붙어서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는 네. 성공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자. 다시는 이런 생각 못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그렇죠. 이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뿌리를 캐는 거는 범죄 수익을 다 회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뽑히거든요. 아랫대에서 다시 준 돈을 못 하죠. 그 돈을 다 남겨놓으면 결국 그 돈 갖고 나중에 다시 또 움직일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거 한번 머릿속에 넣고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의원님도 큰일 났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의원님은 칭찬 말고 의원님한테는 항의 문자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나? 어떻게 된 거냐? 당장 빨리 결과를 내놔라. 문자하고 그리고 좀 힘들 것 같으면 후원금도 좀 보내고 500원 정도 보낸 다음에.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에서도 벌써 작년 연말에 수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담당 검사가 바뀌는 과정이 있어서 속도가 이제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검찰에서는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워낙 일들이 많아서 좀 밀려 있겠죠. 액수도 적고 그래가지고.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검찰이요. 너무 많아요 요새. 네. 너무 많긴 한데 저는 농협을 보낼 수가 없어요. 농협을 통해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농협 해킹 사건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이것도. 예.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요 초반에 해드신 거 요거 꼭 차단해야 됩니다. 요거 차단해서 끝장을 봐야 되겠어요 저는.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손님은 각하는 가셨지만 우리는 각하를 보내지 아니하였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섭섭지 않게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지막까지 잘 보내드릴 것인가. 그 중에서 이제 포스코와 자원외교 관련해서는 이분밖에 없어요. 네. 이제. 이분이 계속해서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이분을 저 차기 포스코 회장으로 세울 수는 없을까요? 글쎄 뭐 우리 마음대로 되겠나. 자 정민우 전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팀장님 너무 멋져요. 네, 감사합니다. 포스코 회장 하셔야지. 네. 저 밀어드리겠습니다. 저 주님께 기도하면 돼요. 네네. 저 주님께 네. MB 구속시켜달라고 기도했더니 보내셨어 그렇게 감옥으로. 네, 할렐루야. 보내셨죠. 네, 정말 성령이 임하사 보내셨습니다. 이 각하 이제 남은 돈들 찾는데 포스코하고 자원외교가 한 몸이라고 하셨고 큰 관문인 것 같아요. 포스코가. 그러니까 한 덩어리 크게 있어요 여기. 그 주진우가 주장하고 있는 이제 각하의 저수지와 삼성과의 커넥션도 큰 덩어리지만 여기도 큰 덩어리거든요. 이 큰 덩어리에서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직접 본인이 경험했고 그동안 축적했던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네 보니까. 정민우 팀장 외에는 없어서 계속 모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앞으로 이런 일들을 계속 파헤쳐 나가야 된다. 오늘 작은 보따리 하나 정도 풀고 가주십시오. 예. 오늘은 심플하게 사진 한 장으로 사진 한 장으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가운데 빨간 넥타이? 빨간 넥타이. 네 번째가 포스코 회장 권호준 씨. 네. 회장님. 이 권호준. 네네. 네. 그리고 오른쪽이 오른쪽. 몇 번 말씀드렸던 글로벌 자원 플레이어 최 대표라는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이분은 역할이 뭐였죠? 회장님은 알겠고 이분 역할이 뭐였죠? 네, 이분의 원래 정체는 뭐냐면요. 국내에서 굉장히 화려한 기업 사냥꾼이었어요. 기업 사냥. 네, 기업 사냥꾼이었는데 이 양반이 홍콩으로 넘어가면서 광산을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크게 한번 치세요. 국내에서는 이 양반의 대표적인 레코드가 룩손 에너지예요. 룩손 에너지가 어떤 거냐면 산토스 케이스는 우리 총수님께서 말씀을 여러 번 반복을 해주셔서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패턴 그대로 합니다. 뭐냐면요. 룩손 에너지가 룩손 글로벌이라는 컴퍼니를 인수해요. 룩손 글로벌이라는 컴퍼니는 방글라데시에 유연탄 광산을 갖고 있는데 그걸 한 몇 억에 산 그런 업체예요. 그런 룩손 글로벌을 최 220억을 주고 삽니다. 그러면 글로벌에 220억이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2008년, 2009년 2년 동안 전액 손액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이 사라지죠?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 돈은 우리 최 대표가 갖고 있는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계좌로 들어갑니다. 이런 사태들이 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가 BBK니 그런 데서도 늘 보잖아요. 소액주주들이 보세요. 그럼 여러 건을 하신 전력이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홍콩 가서는 또 광산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포스코 와서는 뭘 하셨냐? 리튬을 하셨습니다. 리튬. 네, 리튬입니다. 자, 그럼 리튬을 어떻게 해서 드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포스코가 리튬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MB가 이제 자원외교를 스타트 시키면서 취임하면서부터 스타트를 시켜요. 그리고 SD가 바로 셀프 네이밍을 하죠. 자원외교 특사라고. 그분이 2009년 8월에 남미를 가잖아요. 가면서 이제 기업인들을 많이 끌고 갑니다. 그중에 이제 볼리비아를 타겟으로 해서 리튬을 확보하겠다고. 그때부터 포스코는 계속 염호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는 바다였죠. 네. 그게 지각 변동으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호수가 된 거예요. 바다가. 산 위에 커다란 바닷물 호수, 염호가 있는 거예요. 그 짠물 호수. 네. 그렇죠. 짠물 호수. 그 염호는 남미뿐이 없고 그리고 남미 나라들은 염호가 본인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준다거나 그럴 생각들이 없어요. 특히나 가장 염호가 풍부하게 많이 있는 볼리비아는 더더욱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계속 두드리다가 실패하고 그리고는 2013년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최는 아까 지적해주신 그 광산 기업 사냥꾼. 네, 네. 더불어 광산 사기꾼이에요. 네, 그때 최 평판과 리테아 광산에 대한 평판을 조사하니 최는 이미 검찰에서 기업 그런 사냥 관련해서 경미한 처분까지 받았어요. 원래대로 하면 더 큰 처분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2013년에 포스코와 리튬 사업을 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투자 총괄하는 사장이 검토를 하고 평판도 안 좋고 리테아라는 광산의 가치에 대해서도 의문이 너무 많다. 근데 그때 포스코 당시 연구소의 원장이었던 권호준 씨는 리테아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강권을 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014년에 권호준 씨가 회장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조용히 기술 협약 사인을 합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쭉 진행을 해오면서 2016년 2월 14일 아르헨티나 그 포주엘로스라는 그 인근에서 호텔에서 세레머니를 하는 거예요. 이 세레머니를 하고 이 사진이 오픈되면서
이게 당했던 홍콩 투자자들, 미국 투자자들이 저한테 이제 컨택이 된 거죠. 포스코가 왜 저런 사기꾼하고 이런 사업을 하냐. 그리고 어떻게 저런 범죄자가 저렇게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들이랑 같이 버젓이 사진을 찍느냐. 난 이 상황이 도대체 한국 정부는 저 사람을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이 양반이 네네. 가서 실제로 한 게 뭐예요? 실제로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얼마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건 참 자금 흐름이 이상해요. 이 사진을 찍었던 게 2016년 2월 14일 RN이거든요. 이때 뭐를 발표하냐면은 권호준 씨와 최 씨는 2,740억 원을 들여서 그 포즈엘러스 아무것도 없는 그 염원만 덩그랗게 있는 죽음의 땅에 리튬 상업 생산 설비를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 사이에 그걸 가지고 계약서를 쓰겠죠. 조인식에서는 그 계약서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보셔야 되는데요. 3월에 포스코에서 언론 보도 낸 거에 보면 포즈엘러스의 상업 생산 설비를 리튬 상업 생산 설비를 잘 짓고 있다라고 나와요. 잘 짓고 있다. 그리고 나오고 또 이때 포스코에서 본인이 컨택하는 멤버들이 있잖아요. 멤버들한테 뭐라고 자랑을 하고 다니냐면 내가 이번 이 계약건으로 홍콩에서 1,000억을 땡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1,000억을 이제 투자를 모금했다라고 하는 거죠. 홍콩에서. 네. 자, 나쁜 사람. 나쁜 사람하고 짝짝꿍댕 회장. 자, 맞죠? 둘 사이에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는데 근데 이 포스코 쪽에서 2,700억짜리 투자를 아르헨티나에 해요. 그렇죠? 네네네네. 투자 계약서를 쓰죠. 예. 근데 그 2,700억짜리 투자를 한 아르헨티나에 무척 잘 공사가 되고 있다는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죠.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2,700억을 투자했지만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돈이 네. 어디로 간 거예요. 그죠? 네네. 여기까지 이해했죠? 네. 근데 그 돈이 이 둘 사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권호준과 최이 전날 2,740억짜리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썼는데 이 계약서를 가지고 실제 뭐를 지은 거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네.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근데 기업 설명회 자리에서 권호준 씨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포즈엘로스에서 상업 생산 설비 잘 짓고 있다. 연내에 생산 시작한다. 라고 큰 소리를 해요. 근데 솔직히 RN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알겠어요. 게다가 RN에서도 거의 뭐 죽음의 골짜기인데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포스코 회장이 그런가 보다 하니까 네. 뭐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근데 알고 실제 있었죠. 이번에 이제 취재차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예.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잘 짓고 있다고 얘기를 했냐는 거죠. 여기서 이 중요한 단서예요. 최이 나 이번 이 계약으로 홍콩에서 1,000억을 펀딩을 모았다. 돈을 모았다라고 주변에 자랑질을 하고 다닌 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지? 라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몰랐죠. 근데 투자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날 권호준 씨와 최 씨 사이에 즉 포스코와 릿데아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서만으로도 포스코 회장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공인이 되는 서류인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파이낸싱 시장에서는 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원외교는 대부분 불필요한 걸 사가지고 그 동시에 불필요한 거 플러스 아예 필요 없는 가짜 그 페이퍼 컴퍼니를 동시에 사서 거기다가 막 돈을 때려붓고 때려본 다음에 그 회사를 빵원으로 처리해버린 다음에 그 돈은 때려부은 돈들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중으로 돈이 날아가는 거죠. 그런 패턴이 자원외교도 나오고 포스코도 나왔는데 그럼 이것은 이런 거예요? 둘 사이 특별한 관계예요. 그래서 계약을 맺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2,700억짜리 사업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 그러고 나서 포스코의 공신력으로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다가 막 떠들어 대.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 포스코의 공신력과 포스코 회장의 사인을 들고 어딘가에서 파이낸싱을 했어. 그렇죠? 그 파이낸싱을 한 게 그럼 이렇게 어떤 개인한테 흘러 들어가야 되는 구조 아니에요? 총수님 지금 잘 말씀 주셨고요. 지금 이 부분이에요. 최근에 1,000억을 모았어요. 그 계약서를 가지고 만약에 얘가 정말 우리가 지금 추정하는 대로 1,000억을 모았다. 이걸 혼자 먹나? 라는 부분이죠.
이 뒤에 마스터가 있으면 마스터께 상납해야죠. 그 구조일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포스코라고 하는 세계적 기업의 회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사기꾼이 있다고 칩시다. 네. 이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면 그러니까 사기에 넘어갈 만한 신뢰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포스코가 제공해. 그럼 그걸 두고 사기꾼이 돈을 모아. 그런 다음에 그 돈을 포스코 뒤에 숨어 있는 누군가와 함께 나눠 먹는 구조. 이런 건가요? 그렇다고 추정이 되죠. 왜냐하면요. 여기서 제가 새로운 좀 기법일세.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권어준 씨나 그 앞에 정준영 씨는 그냥 MB와 MB의 그 포스코 해체팀의 하수인일 뿐이에요. 정준영 씨 5년 동안 포스코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돈을 미친 듯이 쓰는 거예요. 왜 이러지? 저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일인데 왜 저렇게 정신없이 돈을 쓰게 만들지? 권호준 씨 들어오면서 권호준 씨 역시 MB 사람이니까 이제는 반대의 일이 나요. 이제 쓸 돈이 없잖아요. 포스코 안에 있는 알짜 자산들, 포스코에 돈이 없다면서. 그러니까 돈이 없는. 이거 맞나 봐주세요. 근데 이해가 네. 됐어요. 이제 구조가 이해됐어요. 이게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있는 현금을 파먹었어요. 네네, 그렇죠. 돈을 다 쓰는. 있는 현금을 자원외교라는 틀로 파먹었어. 네네. 쓸데없는 네네. 거 사고 막 네네. 돈 때려 붓고 현금이 많았으니까 다 뽑아먹고 나서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물 자산도 팔아먹고 나서 그것도 팔 게 별로 없는 거야. 그 다음에 팔기 시작한 게 포스코라는 크레딧을 파는 거죠. 포스코라고 하는 이름. 네네. 그 크레딧을 팔아서 펀딩을 받는 거죠. 사기를 쳐서 돈을 긁어 모으는데 그 사기가 성공하도록 포스코가 거기서 공사 잘하고 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해주는 거지. 그런 성격에 빼먹는 거네. 그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보여요. 잠깐만요. 추정된다. 그렇죠. 자, 추정된다. 사실을 말한 게 이거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고차원의 방식이잖아요. 범죄 수법을 이해했어 이제. 네, 굉장히 고차원의 방식인데 이게 포스코 안에서만 커온 정준영, 권호준 같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쓸 수 있는 수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전문가들이 디렉션 지시를 주고 자 레디 고 해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거를 한두 가지에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재밌네. 리튬을 제가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자, 포스코 2009년부터 리튬을 개발했죠. 지금까지 거의 10년이에요. 염호를 샀다고 했는데 지금 그럼 포스코 수중에 남아있는 염호는 뭐며? 계속 공장을 짓는다 했어요. 남아있는 공장은 뭐며? 그래서 아르헨티나든 볼리비아든 거기서 리튬이 오기 왔어요? 한 번이라도? 염수를 받았죠. 볼리비아에서 네. 염수 100톤인가? 100톤. 100톤인가를 받아서 바닷물 100톤이요? 바닷물을. 네, 염호에서 그러면 이게 글로벌한 사기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그 우리 검찰이 인지하고 포스코 관련된 지금까지 거론했던 몇 개의 사건들, 그 외에 또 거론되지 않았던 많은 사건들, 검찰이 들여다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아세요? 검찰뿐만 아니고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고요. 아하, 검찰도 경찰도 인지수사하고 있다. 네, 하고 계시고 검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 검찰이 좀 아쉬운 게 해외로 나가게 되면 해외 자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세요. 항상 그랬어요, 그건. 네. MB와 MB의 컨트롤 타워라고 해야죠. 컨트롤 타워 같은 애들은 글로벌하게 움직이거든요. 국내에서 돈 모으고 해외로 빼고 해외에서 돈 굴리고 우리 검이 그걸 모든 걸 따라가기는 참 힘들어요. 근데 어디서든지 하나의 케이스를 한 건만 잡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참 이게 고마운 일인지 뭐라고 얘기될지 모르겠는데 MB를 잡을 수 있는 근거들이 다 포스코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포스코가 MB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저수지인 거예요. 거기는 저수지라고 하면 안 되고 포스코는 수원지입니다. 수원지. 수원지. 뽑아가지고 저수지로 옮기는 거거든요. 네. 정말 저수지는 너무 소박한 말이죠. 다 찾고 싶으신 게 MB의 계좌잖아요. 네. MB의 계좌는 포스코 안에 있습니다. 포스코 안에 MB의 있다. 계좌는 포스코 안에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가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각하는 한 꼭지로
강등당하셨어요 이제. 각하만 하다가. 예. 그래서 이제 인터뷰도 다시 하라고. 예. 이런저런 지방선거 후보자들도 나오겠고. 예. 하지만 그 우리 각하의 돈을 찾는 작업은 계속해 나갈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